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위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서 대응 방법 등을 짚어보고요. 이 자리에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많습니다. 297명. 근데 서울에서만 151명, 너무 많이 나왔어요, 또. 예, 뭐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서울이 150명가량이 나왔고요. 경기도가 99명, 인천이 8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257명, 거의 260명이 육박하는 인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산은 그동안에 이제 깜깜이 감염이 계속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이 9명, 그리고 오늘 또 경북 지역에서 또 3명이 또 추가로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거점별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해서 누적으로 600명 넘어섰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게 통계 숫자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네. 왜냐하면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 숫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오전에도 한번 바뀌고 지금 오후에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를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오후에 지금 저녁 무렵에 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숫자 623명은 오늘 오전 기준인가요? 지금 오후까지 확인된, 현 시점까지 네. 확인된 숫자입니다. 이것도 오전 발표 내용보다도 더 숫자가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623명이 나왔고요. 네. 우리제일교회 관련해서도 154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야당역점도 55명으로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 강남의 금투자업체 골드트레인과 관련해서도 74명으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특이할 만한 점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사람이 10명이 지금 또 추가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 지금 막 추적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집회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휴대폰 기록을 지금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인원을 다 지금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 말은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파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요. 전파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뒤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강남 방문 판매 업체 리추에이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200명까지 지금 증가하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21일. 이태원 클럽발은 15일이 걸렸고요.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나흘밖에 4일밖에 걸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확진자들을 따로 격리를 하지 않는 한 뭔가의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도들과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자발적인 방역 협조가 뒤따라주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뉴스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은데 지금 광화문 집회 이후에 현 상황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때 당시 이제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집결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확진자들이 이 병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찾아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명부를 확인해서 추적 검사를 하는 건 또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한 4,000명 정도 수준인데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그거보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 전면 광고가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광화문 집회가 있었던 그 하루 전날
집회 주최 측에서 저런 식으로 신문사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갔던 게 광고 내용인가 보죠. 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단체 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지 그걸 안내한 겁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광화문 집회 전날 어떻게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또 안내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방송 화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벗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감염이나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확산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확진자들도 그렇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그렇고 이 협조를 안 해서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이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지금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은 다 확진 판정을 내린다거나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그 현금으로만 돈을 써라. 휴대폰은 꺼라. 뭐 이런 식의 대책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 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혹시 나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신천지 때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불이익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이 교인들을 어쨌거나 이제 정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신도 명단을 보면 4,066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6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 중에 누가 어디로 지금 감염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확인된 신도들 가운데서도 검사를 했을 때 한 5명 중 1명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울시청 2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서울시청 청사를 폐쇄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경찰청에서 그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한 8,000명이 넘는 경찰들이 이런 집회 참가자라든가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사태 때 이제 그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이번 그 사랑제일교회 그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그 법적 책임 현 상황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죠? 신천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신도 명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한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때 적용했던 그 혐의가 감염병 예방법, 그러니까 관리법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이게 2가지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도 집회에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도 내린 상태에서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하는 혐의가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집회 참석했을 때 자가격리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감염시켰다고 하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는 목사대로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일탈 행위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현장입니다. 곳곳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서 체포된 사람만 30명입니다. 어제는 서울 성북구청에서 사랑제일교회 주변 방역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교회 관계자들이 나타나서 욕설을 하면서 방역 요원을 거칠게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멱살 잡힌 방역 요원의 마스크까지 벗겨졌습니다. 심지어 큰 돌을 들고 위협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주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주 중 원불교 법당에 숨거나 신촌
카페로 이동하는 등 서울 시내를 누비다가 25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영상을 봤는데 뭐 병원에서 이탈하는 것도 모자라서 방역팀을 상대로 뭐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물리력을 동원하는 이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조치에 저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것도 또한 역시 정치적인 탄압에 관한 이해로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신도들은 이렇게 보이고요.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그 지역 일대가 장위 19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560억 정도 주지 않으면 우린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상금이 한 80억대 초반으로 제시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조합 측에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또 승소까지 했어요. 근데 퇴거명령 불응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문자 메시지를 또 조합 측에 보냈다 그래요. 조합원들한테.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뭐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또 그 파주에서 치료센터에서 지금 도주를 했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의 경우에도 25시간 만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김칫국에 독약을 타서 도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일종의 피의식 때문에 나온 것인지 어떤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책임회피성 발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안 자체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에 잘 협조하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렇게 행동을 하면 어떤 물리적인 제재가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행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하는 방법. 근데 빨리 하길 지금 바라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대응팀을 꾸려서 빨리 찾아내서 검사시키는 것 외에 특별하게 방법이 없고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절실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은 구상권 청구하는 거겠죠. 법상으로 법에서 예를 들면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후적 처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신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좀 조사가 좀 원활한 면이 있었잖아요. 이번 사태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메시지를 내면 되죠. 안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함께 해왔던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있다고 하면 그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들을 좀 걱정하는 마음들을 좀 같이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반 사례 때마다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은 얼마나 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하고는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때 서울시가 교단 측을 상대로 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가 있고요. 대구에서 제일 많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구는 교단 측에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상태에서 제주를 4박 5일 동안 여행을 했던 강남의 그 유학생 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주시가 1억 3,200만 원 상당의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제작진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지금 이재갑 교수 연결이 돼 있나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 조사된 게 좀 있습니까? 국민들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안하지만 소중하게 일상을 지켜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
대책을 만들어 오고 의료진들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봐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교회의 목사나 신도들이 현 상황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걸 보면요. 네. 10명 중 8명의 국민이 구상권 청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